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 또 11월 19일인데 18일 좀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폭락 중인데 종부세가 좀 역대급이다. 고지서대로 내면 바보냐는 한 내용을 볼게요. 자, 종부세 납부의 기절이 어김없이 좀 왔습니다. 올해는 납부 대상자들이 조금 힘든 게 큰데 집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종부세는 폭탄 수준이라면서 불만이 터져나왔던 지난해 세액과 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부세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됐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종부세 납부 대상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주택 보유자 2020년 1,470만 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셈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은 이유와 절세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고 합니다. 자, 대상자는 120만 명이고요. 세액은 4조 원대 역대급 종부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2022년 전망은 과세 인원이 120만 명 정도 추정이 된다. 21년에 93만 명, 60년에 67만 명, 19년에 52만 명에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달 22일 전후로 11월 22일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죠. 기준에 이 과세 기준이 6월 1일 대상자는 120만 명, 총액은 4조 원대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94만 7천 명에 5조 7천억 원의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을 거쳐서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 1000명에 4조 4천억 원이었어요. 올해도 결정 인원과 세액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네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낼 수 있다. 물론 올해 처음 1세대 1주택자 납부 유예 제도가 도입돼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상속 증여 양도하는 시점까지 안 내도 된다고 하네요. 또 납부 유예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되고요. 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은 6천만 원 이하기로 합니다.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등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공정시장가의 비율 낮추고 주택 특례 도입했는데 무슨 일이냐 한번 내용 볼게요. 종부세 부담 완화 조치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3억 이하 주택수에서 좀 제외를 했고요. 일정 조건 갖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가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늘었냐? 이제 공시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해서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 폭이 오르다 보니까 과세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떨어지냐고 무슨 소리 할 수 있는데 종부세 과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종부세 과세 구조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라고 해요. 공시가격에 6억 원, 1가구 1주택은 11억 원을 공제한 후에 초과 금액의 공정 시가 비율과 세율을 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니 집값 하락과 관계가 없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올 초까지 이어진 집값 상승세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의 영향이 좀 크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 무산도 납세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법안 무산으로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가 돼서 1세대 1주택자는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액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절세법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종부세는 인별 과세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했을 시 각각 집을 소유한 것을 판단한다. 즉 남편 1주택, 부인 1주택으로 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가 가능하다. 공동명의 말고도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단독 명의의 경우 총 공제 금액은 11억 원으로 약 1억 원 줄어들지만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라면은 공동 명의 또는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 보유 기간이 길고 연령이 많다면 단독 명의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 혜택을 볼게요. 자, 보유가 5년이다. 10년이다, 15년이다 해서 세액공제는 이 정도 20, 40, 50%가 되고 연령이 60, 65, 70세 이렇게 나이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좀 늘어납니다.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도는 80%. 세액공제 혜택이 크지 않아
공동명의 하겠다 이런 분들 주목을 해야 된다. 기재부에 확인해보니 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절세법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볼게요. 자, 처분할 경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5월 9일 이전에 주택을 팔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증여 시에는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내년부터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된다고 하니까 올해 증여하면 취득세 절세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으로 변경돼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장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종부세 부과되지 않음. 다만 시, 군, 구청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거용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 변동 신고하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돼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매도나 증여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다주택 중과세 폐지, 기본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다만 이 방법을 택하셨다면 법령 통과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를 되려면 일단은 180석 정도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어떤 이거를 내용을 알고 확인을 해줘야 이게 통과가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각각의 여러분들이 만든 사정 안에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고 뉴스도 검색해보시고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기재부나 국세청 같은 곳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